대표님, 네. 드디어 기다렸던 순간이 오늘 왔어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대표님 오늘 아침에 오는데 영하 17도였거든요. 엄청 추웠죠. 이런 날 패시브 유럽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안 춥죠? 안 춥겠다 싶더라고요. 정말. 맞습니다. 예, 예. 날씨 보니까 동부권은 지금 뭐 30몇 도까지 영하가 그렇습니다. 예. 최악의 막 영하가 내려갔다고. 그런 엄동설안에 저희 주택이 드디어 유럽서 도착을 한국에 해가지고 예, 예. 부산항에서까지 또 현지 강릉 현지까지 와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요거 지금 여기 전체가 몇 평에 지금 이게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가 원래 그 건축주분께서 네. 목조주택을 지으셔가지고 26년을 사시다가 지금 주택을 허무시고 이제 여기서 사시다가 예, 인생 마지막에 주택을 최고로 짓고 최고로 싶다고 짓고 싶다.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거를 네. 짓고 계신 거죠. 그쵸. 짓고 계신 거고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워낙 관심도 많으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 사실 주택백화점의 첫 고객님이시고 그러니까 첫 고객이셨잖아요. 주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고 잘 아시는 예, 분. 그래서 이제 이 주택을 선택을 하신 거죠. 대표님, 간단하게 좀 얘기해서 첫 고객이셨고 네. 그러면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고 네. 그러면 유럽에서 어느 정도 기간에 만들어져서 네. 배로 어느 정도가 왔고 그다음 현장에 도착해서 지금 요 건물 짓기까지가 지금 며칠이 걸린 거죠? 디자인 작업을 하는데 2달 정도 걸렸죠. 디자인 예. 작업. 그러니까 기존에 모델이 있긴 했지만은 내부 구조를 한국식으로 다 한국식으로. 전부 다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꼼꼼하게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되게 쉽지 않은 작업이라서 그게 이제 2달 정도 걸렸고 2달. 그리고 제작을 하는데 2달 정도 걸렸고요. 제작, 현장에. 예. 그리고 공장에서 제작하는데 2달, 그리고 이제 오는데 45일이 걸렸습니다. 45일 배로. 예. 예. 그리고 이제 통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3일이 걸렸고요. 3일 걸렸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컨테이너가 여기 올라와서 이제 여기 하역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1층이 그저께 저희들이 바닥 판넬 작업을 했고 1층 작업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1층이 지금 오늘 마무리가 된 거죠. 나왔고. 예. 그래서 내일부터 2층 들어가고 내일부터 2층 들어가죠. 그러고 다음 주 아마 초반이면은 지붕까지 다 초반까지. 끝나는 거죠. 그럼 대략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외관이 그럼 한 일주일 전으로 일주일 정도면 끝나는 거죠. 예. 일주일. 이 주택이 사실 45평이니까 좀 큰 주택이라서 그렇지 단층 주택이나 패시브 하우스는 복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층, 3층은.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는 단층 주택이 많은데 단층 주택 같은 경우에 뭐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 4일이면 끝나죠. 3, 4일이면 끝난다는 네. 거잖아요. 네. 나머지 이제 인테리어만 남는 거고. 그렇죠. 인테리어만 남는 거죠. 굉장한 예, 속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 절감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인건비 절감만 생각을 해도 사실은 무시를 못 하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절감한 인건비를 오히려 자재에다가 투입을 하면은 더 좋은 오히려. 주택들이 나오는 그러네요. 것이고. 예, 그런 거죠. 요거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좀 설명 듣고 네.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완전히 완공된 거 그렇죠. 이제 실내외까지 전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힐 겁니다. 예. 정말 기대되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한번 설명하러 갈까요? 예, 예. 드디어 어떻게 보면 대표님과 저의 어떤 역사적인 이제 현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이제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6개월 전에 그죠 예. 대표님하고 과연 유럽 주택을 예.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배 싣고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지을 수 있다.
센세이션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이 보셨고. 맞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연락도 많이 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확실한 걸 진짜 보여드리는 이 순간이 그렇습니다. 와서 예, 네.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표님, 지금 어떻게 짓는 거고, 그리고 유럽의 어떤 모델이고, 요거 좀 잠깐 설명 좀 주세요. 지금 여기 보시는 주택은 네. 그 유럽의 라트비아라는 나라에서 온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패시브 하우스라는 건 결국에는 유럽에서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고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는데 일반 주택에 대비해서 에너지 소비가 70에서 90% 정도 절약되는 네. 그런 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은 여름에 시원하고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주택, 그리고 냉난 방비가 적게 되는 그런 주택이라는 거죠. 지금 독일에서는 독일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하우스가 아니면은 건축 인허가 자체를 내어주질 않습니다. 이 선진국에서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패시브 하우스가 되게 일반적으로 이제 대중화되는 단계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시도는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패시브 하우스라는 게 유럽이나 세계적인 스탠다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소위 말하는 자칭 패시브 하우스, 자칭.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패시브 하우스가 많죠. 근데 패시브 하우스는 독일에서 1991년에 처음 시작돼서 유럽 같은 경우는 역사가 이미 30년이 된 거죠. 이미 30년. 30년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못합니다. 예. 그 30년간의 이제 패시브 하우스의 그 노하우와 기술 이런 게 이제 충분히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유럽의 현장 집들이 지금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배로 실어서. 네네. 저도 이제 대표님하고 한번 둘러봤는데 신기해가지고 탁탁 조립식으로 네네네. 지금 막 이게 지금 며칠 만에 지금 이게 1층이 만들어진 거죠? 지금 저희들이 준비 작업하고 그저께 오후에 네. 바닥 판넬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닥 판넬 작업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어제부터 1층 벽체 작업을 시작해서 오늘 지금 1층 벽체는 거의 마무리 단계죠. 마무리 단계고 오늘 이제 그 1층하고 2층 층간 판넬이 올라가고 내일부터 이제 2층 작업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는 2층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얼마 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1, 2층 이제 외골격을 다 끝내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골조 작업 같은 경우에는 뭐 4일, 4일. 5일 요 정도면은 끝이 난다는 얘기죠. 대표님, 이게 만약에 우리의 예전 방식대로 콘크리트 치고 하면 이게 얼마나 걸리는 작업이죠? 골조 작업만 해도 한 달이죠. 그렇죠. 한 최소한. 달이. 예, 최소한 한 달이죠. 근데 이게 며칠 만에.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건축 시장 문제를 감안을 하면은 보통 이 정도 주택이면은 우리나라에서 목조 주택을 지면은 목수분들만 10명씩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 비용. 한 달 비용인데 여기는 지금 여기 목수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내일 모레면은 끝나잖아요. 목수일은 없습니다. 그죠? 예. 그게 얼마나 빠릅니까, 서로가. 그게 이제 그 인건비 절감이 결국에는 돈이죠. 건축 비용이고. 건축 예, 비용의 예. 하락으로. 그리고 이제 자재 자체가 이미 다 공장에서 세밀하게 조립되어서 오기 때문에 주택의 문제는 하자 문제는 거의 시공상에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시공상에 발생할 문제 자체가 없어요. 이미 공장에서 싹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유리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예. 우리가 자동차 만들듯이 규격화 돼가지고 정확하게 만들어내서 그렇죠. 나오는 예. 거잖아요. 규격화 표준화가 핵심이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튼튼하고 좋겠어요. 그럼요. 네네. 대표님,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들어가 볼까요? 지금 제가 그냥 봐도 이게 지금 들어간 벽체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외벽인데 네. 이게 사실 제일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핵심인데 여기 안에 이제 정말 어마무시한 단열재들이 들어가 있는 이 거죠. 안에. 예. 벽체만 해도 35cm죠. 350mm.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바깥쪽이고 여기 안쪽이라 가정했을 때 여기에 지금 외장재가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또 내장 마감이 들어갈 그렇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패시브 하우스라는 그 경우는 주택의 기밀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완전하게 밀폐된 공간. 그래서 그런 집이 완공이 되고 난 뒤에 밖에서 안에 소리를 쳐도 잘 안 들립니다. 아, 그 정도로. 예. 그러면은 과연 이게 단열이 되겠네 안 되겠네라는 질문을 하는 자체가 되게 우스운 일이죠. 우스운 거죠. 예. 그래서 여름에는 사실 집에다가 에어컨 잠깐만 돌려놓으면은 그렇죠. 하루 종일 시원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겨울에는 난방을 살짝만 해도 하루 종일 시원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외벽 자체가 제일 이 주택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 네. 이게 지금 바닥 단열판이죠.
이게 바닥 단열판인데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초를 할 때 안에다가 이제 단열재를 집어넣습니다. 하지만은 그 단열재는 사실은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아마 상상을 해보시면 아실 것 같고, 이게 지금 밑에 기초 한 부분하고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이 단열판이 다 막아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위에다가 지금 온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콘크리트 기초를 해서 바닥에서 냉기가 다 올라와서 사실은 온도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 온도의 열기가 바닥 냉기를 겨우 이겨내는 거예요. 겨우 이겨내는 열 손실이 심한 거죠. 심하죠. 예. 그래서 이런 바닥 단열이 사실은 이런 패시브하우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여기에서 지금 목수일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이 집에 대해서 진짜 무슨 더 이상 단열 얘기를 하겠나? 딱 보시고 하시는 말씀. 그게 끝이죠. 이게 목수 40년 하신 분이죠. 그분이 그런 말씀을 이런 걸 하시니까 본 적이 없다고. 처음 보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에 외장재하고 이렇게 또 붙여지면은 네. 이 집은 사실은 뭐 단열이라는 말에 뒤어짜도 나오면 안 됩니다. 안 사실은. 되는 예, 예. 거죠. 그래서 이게 패시브하우스인 거고, 패시브하우스의 장점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대신 이제 고가 주택이긴 합니다. 고가 주택이긴 한데, 근데 냉난방비 절약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은 오랜 세월 동안 그렇죠. 굉장히 그 비용을 절약할 수가 오래 있고. 살면 살수록 그죠? 그럼요. 그리고 집이라는 거는 한 번 잘못 지으면은 수십 년 후회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저어놓고 아주 그냥 들러 눕는다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저희 집에서 우풍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예. 그래서 유럽은 이런 주택을 자기들이 날씨가 춥고 겨울이 길기 때문에 이런 주택 기술을 100년 세월 그렇죠. 넘는 기간 동안 쭉 준비를 한 거죠. 그죠? 예, 진짜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그래서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주택, 그네들의 오랜 세월 동안의 연구 개발 그렇죠. 그런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예, 대표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볼까요? 네. 이쪽은 2층 집이고요. 지금 이걸 한번 보시면 이거 문 보실까요? 문이 지금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야, 그래서 진짜. 완전하게 단열이 된 그 창호고, 야, 패시브하우스에서는 쓸 수 있는 창호의 종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3중 시스템 창호만 쓰게 되어 있고, 3중. 예, 집이 만약에 안에 그 냉난방을 했을 때 그게 완전히 집안 내부에서 온기라든지 냉기가 유지가 되려면은 창호에서 열 손실이 있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필수죠. 꼭 그렇죠. 다 그래서 세단이죠. 이 창호를 이런 문을 쓰지 않으면은 절대로 단열 안 문제가 되죠.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 그래서 3중 시스템 창호 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전체 2층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 쓰는 창호값만 우리 국내에서 한 20평 집값하고 똑같습니다. 창호값만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주택이 고급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지금 문이 우리 그 차량으로 치면 왜 소형차들은 문이 되게 가볍게 네, 통통 가볍게 닫히잖아요. 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형차라든 그 비교를 해서는 죄송하지만은 뭐 독일제 차들 뭐 BMW 같은 그런 차들의 문은 닫으면 쿵쿵거리고 무겁죠. 굉장히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만 해도 지금 보면 어디 은행에 있는 그렇죠. 막 금고문 비슷한 게 네, 그런 거의 막 느낌이에요. 그 정도 두께를 지금 굉장히 보여요.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고 이게 뭐 사실은 뭐 이건 육안으로 봐도 사실은 좋은 문이구나, 좋은 창호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3중. 3중이니까. 네.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계단이 설치가 되는 거고, 그죠? 요 입구에 이제 예, 계단이 예. 들어올 거고. 드디어 저희가 이제 1층 메인 룸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창호만 봐도 굉장히 그렇죠. 이게 바로 3중 창호. 3중 창호죠. 예.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사실 국내에도 이 창호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독일 회사가 들어와 있고, 아, 독일 회사. 예. 그래서 국내에서 설치를 해도 되지만은 아무래도 이걸 공장에서 미리 목조 판넬을 제작을 할 때 이게 딱딱 딱 픽스가 픽스가 돼서 오면은 열 손실 없게. 굉장히 이게 작업이 더 빨라지는 거죠. 이걸 갖다가
맞춰서 또 여기 국내에서 창호를 사서 설치하게 되면 그것도 또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직접 수입했다는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나무들도 내벽하고. 나무도 네. 사실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최고급 나무죠. 최고급 나무. 예. 그래서 뭐 목조주택이 뭐 날씨가 덥거나 추우면은 뒤틀린다라는데 이런 나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얘기죠. 상대가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래서 뭐 일반 목조주택하고는 사실 비교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고 이제 저기 보시는 게 이제 내벽들이죠. 내벽들. 예. 지금 여기가 이제 거실이 되는 건가요? 이쪽이 이제 거실입니다. 이쪽이 왼쪽이 거실이고 거실이고. 이쪽이 안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내벽이 되는 건데 이 두께만 해도 상당하죠. 네. 25cm 정도 됩니다. 25cm. 여기에 이제 단열재가 들어가게 되고 저희들이 여기서 마감을 하는 거죠. 단열재 넣고 그렇죠. 마감치고. 예, 이 안에 이제 그 뭐 전기선하고 이런 것들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벽이구나. 예, 내벽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2층 바닥 판넬도 같이 지탱하는 그런 벽이 되는 거죠. 이쪽이 지금 뭐 바쁘시게 이제 막 마무리를 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거실. 거실. 예, 거실이면 이쪽이 남향이에요. 여기 남향이에요. 예. 지금 패시브하우스는 무조건 남향이에요. 남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낮 동안 햇빛을 햇볕을 받으면서 집이 데워집니다. 데워지고. 그러면 그 데워진 열로도 이 집은 충분히 유지가 난방이 된다는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그 데워진 열들이 열 손실이 안 되려면은 반드시 이런 창호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창호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저기까지가 하나의 판넬이기 때문에 판넬 하나를 설치하고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사면을 다 설치를 한 거고요. 패시브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벽체가 35cm, 350mm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2월 달부터 시공할 목조주택들, 북유럽에서 오는 목조주택들도 시공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단, 그 목조주택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벽체의 두께가 조금 더 얇다는 점, 조금 얇다는 거. 창호가 이만큼 비싸지는 않다는 점.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평당 가격이 이 주택보다는 200만 원 정도는 더 싸다는 얘기고, 이거는 사실은 소위 말하면은 최고급. 자동차로 치면은 뭐 본넷부터 시작해서 창, 문, 뭐 핸들 모든 게 그냥 최고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은 비싼 거죠. 근데 그 비싸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고 더 최고급 최소화되고. 주택인 거고. 그래서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에도 앞으로는 패시브 하우스가 필수적으로 유행을 할 필수죠, 겁니다. 이제. 예. 원래 모든 부분들이 선진국의 전철들을 밟아가는 게 그렇죠, 일반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주택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뭐 그저께 나온 조선일보 기사만 봐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 행복주택들도 모듈로 주택으로 짓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30층짜리를 짓는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건물들,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모듈러로 짓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게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네,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지금처럼 높은 인건비 이런 것들을 감당해가면서 집을 짓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주택만 해도 지금 인테리어 마감까지 다 하는데도 두 달이 채 안 걸리거든요. 2달. 예. 이걸 갖다가 한국에서 지금 하는 방식으로 지었으면은 한 8개월 걸릴까요? 그 정도 봐야 되겠죠. 그 정도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디자인을 하는 작업을 한 2개월 정도 했고, 2개월 하셨고. 내부 구조를 다 바꿨어요. 한국식으로. 이제 각기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서양의 문화하고 우리하고 오는 문화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한국식 내부 구조로 바꿨고 디자인도 그런 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2달 정도 했고, 그러셨구나. 제작하는데 한 2개월이 걸렸고, 2개월 걸렸고. 오는데 한 달 반이 걸린 반. 거죠. 그리고 이제 12월에 이게 도착했는데 뭐 여러 가지 건축주분 사정도 있고 해서 이제 공사가 조금 미뤄져서 올해 초에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내일 모레 월요일 정도 되면은 이제 집의 외부 모습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참 외장이 들어가는 거죠. 놀랐습니다. 외장 작업하는데 5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주말 되면은 주택 내부는 말고 외부는 끝나는 거의 거죠. 끝난다는 거죠. 네네, 외부는. 끝나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인터뷰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한국말의 한계 때문에 조립식 주택이라. 조립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은 제일 핵심은 공장에서 미리 사전 제작을 한다는 게 핵심이지 조립을 한다는 게 핵심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공장에서 정말 1mm의 오차도 없이 다 맞춰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시공상의 하자도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주택의 기밀성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택의 내부하고 외부에 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열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열교 같은 것도 사실은 이런 주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 주택의 핵심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부 나무잖아요. 전부 나무기 때문에 인간들한테 좋은 친환경 주택이죠. 좋은 주택이고 친환경 주택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대롭고 그러니까 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 집안에 들어가면 피톤치드 폭탄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바로 이런 주택들의 제일 큰 장점인 거죠. 그러네요. 예, 예. 어쨌든 우리가 북유럽 주택들 그 선망하고 그랬던 막연히 동경만 하고 비싸겠지만 했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 국내 첫 도입을 해주셔가지고 처음은 아닌 것 같고 처음은 아니겠지. 예, 예. 본격적으로 그죠? 예, 다른 분들도 하신 분들은 있죠. 개인적으로 또 유럽에 사시다가 거기 주택들이 너무 좋아서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은 저희 주택백화점처럼 본격적으로 유럽의 많은 주택들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수입을 하는 곳은 저희들이 처음이죠. 근데 이제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뭐 먼 곳에서 오고 운송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럽의 기술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국내에서 공장을 설립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지을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네네. 그렇죠? 네. 그럼 더 나은 거잖아요, 그 방법이. 그렇죠. 소비자들한테는 운송 비용이 좀 절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주택들의 기술을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더 개발해서 그렇죠. 호주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주택 가격이 높은 나라에 또 수출까지 하면은 뭐 주택백화점은 아마 머지않은 시간 안에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예. 오늘 설레이는 촬영이었고요, 대표님. 그게 애국이죠. 저희가 대표님 6개월 전에 다시 돌아가서 처음 만나서 예. 인터뷰를 하면서 유럽의 주택들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한국에 이제 짓기 시작할 거다 했을 때 예. 지금 한 10,000명 이상이 봤거든요. 그 그렇죠. 영상을.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계약자들도 있었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반신반의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예. 오늘 그래서 이 영상이 예. 드디어 왔기 때문에 예. 그분들한테 그런 어떤 약간 좀 이걸 믿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늘 아주 불신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그렇습니다. 그 첫 영상이 근데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저희들은 시작이란 말이죠. 네,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저희들 주택이 계속 이제 시공이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또 목조 주택, 그리고 콘크리트 판넬 주택들, 그리고 저희들이 모듈러 빌딩도 지금 원래 계획이 되어 있고 아마 지금까지 건축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대표님 오늘 이 시각까지 현재 계약건이 지금 얼마나 지금 들어와 있죠? 그건 영업 비밀이긴 한데 비밀인가요? 예, 세 자릿수입니다. 와 진짜 세 자릿수예요. 파이팅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고 꼭 유럽 주택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네들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단열이라든지 주택의 안전성, 내구성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했지만은 우리 국내는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의 주택을 고집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단열의 주택들, 그래서 한번 짓고 나면은 후회하지 않는 주택들, 그리고 살면서 편안한 주택, 인간한테 해롭지 않은 주택,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계속 가져올 것이고, 그런 주택을 선택하시면은 아마 삶의 퀄리티가,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아마 틀려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을 한번 꼭 살아보시라고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고, 저부터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영화 17건데요. 체감 온도는 엄동설안에 이 멋진 기획이 시작이 돼서 예, 예. 더 잘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럴 거라고 믿고 오늘 있습니다. 하루였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대표님 이제 앞으로 이제 지어질 집들 계속 촬영을 하셔야죠. 계속 네. 촬영해서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